예, 6월 3일 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너입니다. 오늘은 아침 방송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방송이네요. 사실 오늘 장은 우리나라 좋게 시작했습니다. 6월 첫날 괜찮은데 이슈들이 좀 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등락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조정 좀 한다고 좀 바쁜 하루였네요. 자, 시장 전체 또 기준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연착륙되고 주가가 좀 더 차별화되면서 AI 주변주들이 좀 흔들리고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엔비디아에 더 집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컴퓨텍스 2024에서 대만에서 젠슨 왕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유튜브도 공유를 시켜드렸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금주에는 지켜볼 수 있는 고용지표를 다 챙겨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나라 장이 괜찮게 시작했어요. 수급 괜찮고 6월달 기대보다 더 흐름 좋게 시작했는데 외국인도 간만에 현선물 양시장을 다 매수를 했고요. 근데 급변동이 생긴 거야. 급변동이. 아침에 저희가 뉴스나 이쪽 수급 좀 몰아간다는 그 하나 정밀기계 이슈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많이 급락해서 14만원 초에 추매 대응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보니까 또 산유국 우리나라 동해 쪽에 여러 가지 또 가스나 유전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쪽 테마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빨려갔어요. 자, 개별 수급이 블랙홀이 좀 생겼는데 하여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시장 보는 면을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AI 버블 탑승기 갖고 있는 포트 오늘 삼전 한이스 다 좋았습니다. 거기 바이오도 괜찮았어요. 종목별 알아볼게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제가 어제 주말 방송 2개나 드렸는데 울퉁불퉁하지만 서머 랠리를 기대한다. 미국 연착륙 가운데 연준은 마우스 컨트롤러 금리나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조정할 거라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 더 집중하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졸트 보고서랑 고용지표가 나오고 7월에는 중요한 5월 실업률 지표가 나와요. 제가 4% 될지 안 될지 보는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좀 있는 상태고 서서히 AI가 좋아지고 확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화이트 칼라 쪽에서 고용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자, 6월에 연준이 QT 테이퍼링 한다 그랬죠. 긴축을 좀 줄인다 그랬고 연련해서 국채를 바이백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금리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트럼프가 유죄 때문에 엄청 안 좋게 했지만 그 뒤에 또 엄청난 후원금이 또 몰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원래 하는 미국 대선의 TV 토론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조금 서로 치열한 모습 보일 수 있고 제가 볼 땐 여전히 돈 장치예요. 연준도 그렇고 돈을 풀고 미국 대선에 있어서 유동성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정시로 봤을 때는 11월 상반까지는 큰 추세 변화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국이 흔들리고 좀 본다고 했지만 금리나 기대를 할 수 있는 비미국 쪽에서 5일, 5일이면 수요일이죠. 캐나다 BOC에서 통화정책이 있으면서 금리나 기대를 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가장 측근인 미국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20일은 그 다음 6일날 이미 금리나 한다고 확정이 돼 있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할지가 중요한 거고 우린 비미국 보면서 달러 환율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이 조정을 잘 받다가 간만에 반응을 좀 많이 줬고요. 자, 대만의 TSMC, 엔비디아 최측근이고 지금 컴퓨텍스 2024라고 젠슨하고 AI 관련 인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자, 대만 TSMC도 오늘 지수와 함께 3%나 많이 올랐어요. 자, 오늘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보세요. 양봉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래요. 바이오도 좋았거든요. 자, 그런 상태인데 뭐가 급등락이 심했느냐. 아침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침에 윤통이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자, 우리나라에도 동해안 가스나 유전이 엄청나게 지금 묻혀 있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이게 보셨겠지만 되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해요. 물론 이게 나오면 정말 좋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도움되는 큰 이슈인데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적은 것처럼 꿈을 가질 수 있지만 냉정하게 그 확률을 계산하면서 투자나 매매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장에 보면 사실은 주도주다. 그 다음에 수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빅 단타 치고 제가 빅 수급들도 올해부터 계속 트레이닝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기존 올랐던 거 팔고 그쪽으로 돈이 확 몰려가면서
수급이 되게 많이 출렁거렸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외국인이 반도체나 바이오나 밸류업 사면서 지수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았죠. 그래서 개별 수급에 대한 얘기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큰 수급과 기준 잡는 큰 수급과 개별 수급 등락은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제 얘기 들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월봉 봐도 첫날이지만 물론 며칠 더 봐야 됩니다. 첫 주가 중요한데 양봉으로 시작했고요. 외국인이 한 2천억 넘게 코스피를 간만에 샀어요. 이틀 동안 몇천억 엄청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물도 엄청 때렸잖아요. 오늘 만 몇천 개나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6월 달에 좀 이제 올려볼까 하는 그런 패턴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둘 다 살 수 있는 가격이라 말씀드렸는데 둘 다 2%또 3% 올랐죠. 둘 다 좋습니다. 반도체 베팅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밸류업도 간만에 자동차 또 올라옵니다. 그다음 은행도 괜찮고, 바이오도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근데 금리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 상승이 제로돼 있었고 상승도 되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급등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사실 윤통 정부도 물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상당히 포부 있게 발표를 하셨겠지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말에 가스 광구가 개발됐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잘 빼먹었단 말이야. 한 1, 20년 동안. 근데 그게 그때 발견됐던 것보다 한 300배 정도 더 크고, 포항 앞바다, 사실 이게 동해안 대륙봉 얘기는 한 3, 40년 된 얘기잖아요. 사실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4년 정도 쓸 석유, 그 다음에 29년이나 쓸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확률은 한 20%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때안 좋았던 포스코나 포스코 인터 같은 거 많이 급등했어요. 한국가스공사 상가 붙었고 이런 석유 가스 쪽으로 야 엄청나게 큰데 우리나라 재료 없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가자 하면서 확 붙으면서 이 큰 수급주들 개별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잘 되길 바래요. 잘 되길 바라지만 대륙빙 이슈가 상당히 오래 갔던 그런 흐름이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발표한 내용 다 보셨겠지만 올해 연말쯤에 실질 탐사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상업적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2035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확 몰려서 이런 급등 급락 테마가 좀 올라가겠지만 빅수급들 들어갔잖아요. 걔들이 먹고 나올 거야. 그 다시에 확 떠서 뺄지 뺐다가 다시 올릴지 그런 테마 등락을 저는 보겠지만 수급 분석해 드리겠지만 분명 급등락 내에서 또 초보들이나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률 높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너무 꿈을 싣고 산유구에 꿈꾸리면서 온갖 얘기 막 돌고 그러던데 그것도 사실 좀 오바입니다. 사실 조선주까지 움직이는 까지 오바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개인분들이 되게 스마트해지고 주식 채널 여러 가지 다양한 좋겠는데 또 급등락이나 되게 급한 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자, 그거를 뒤에서 다양한 채널들이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엄청 금방 될까지 부추겨서 이런 쪽으로 너무 따라가다가 또 급등한 막 사고 싶은 포모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심이 이제 좋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침 방송에 한미한 반도체가 하락할 때 제가 이제 하나 정밀 기계 뉴스 언플 단기로 보는 건데 별거 아니란 말씀도 드리면서 14만 원 초에 추매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방송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뒤에서 조금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자, 개인 예탁금 그대로입니다. 환율은 여전히 조금 약세는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 좀 사주면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달러하고 외환 같이 보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큰 수급 6월달 들어서 우리는 두 달 먼저 빠졌기 때문에 우리 부담 없는 시장 시황은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개별 수급 변동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는 그런 시장을 마련해 드릴게요. 자, 아침에 돈이 좀 빠졌다 그랬잖아요. APR도 개별 수급주인데 올라있기 때문에 확 때렸어요. 이거 팔고 딴 거 들어간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사실 기준은 원래 35만원 끊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기본은 깨지면 좀 팔아야 돼요. 근데 왜 안 팔았냐면 아침에 급등락 개별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기다렸던 겁니다. 그 다음 결국은 수급 받치고 큰 흐름 보이기 때문에 다시 땡겨놨죠. 그러면 35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유지해요. 바뀐 거 없으니까 잘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종으로 봤던 제주반도체, 그 다음 YC 신고가 보고 있었는데 뭐 제주반도체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냥 관종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요. YC도 아침에 괜찮았는데 좀 밀죠. 변동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가 또 한번 살 기회 타이밍 되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어제 7시 때 제가 트위터에도 실시간 좀 봤는데, 제가 젠슨왕과 샘 알트만을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어제 컴퓨텍스 2024라고 지금 대만에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할 건데 기조 연설을 거의 2시간 동안 했어요. 여전히 신산업혁명에 어울리게 상당히 큰 포부와 새로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그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지금 우리 2분기 때 이미 만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블랙일이 차세대 플랫폼인데 호퍼 다음으로 이게 사실은 반년 이상 땡겨진 거예요. 이미 지금 올해부터 나오는 거고요. 2025년 내년에는 블랙일 울트라를 발표합니다. 이보다 더 위의 플랫폼, 업버전이죠. 자, 거기에 들어간 게 HBM3E고요. 여기도 3 들어가잖아요. 2026년에 루비 플랫폼, 루비 울트라 플랫폼까지 2년, 3년에 대한 대기를 다 잡아놨어요. 물론 그때까지 우리는 투자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큰 흐름을 AI 되게 크게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로봇 관련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자,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AMD의 CEO가 리사 수거든요. AMD는 엔비디아의 경쟁업체라 볼 수 있잖아요. 그 리사 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면 제가 삼성전자랑 AMD랑 이쪽 반 엔비디아 진영의 그 UA 링크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동맹. 그 3전은 괜찮을 수 있는데 AMD 또 리사 수거 연설을 또 확 하게 되면 하이닉스나 한미가 살짝 흔들리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괜찮고 한미는 이번에 자체적인 재료도 있지만 그런 AMD도 살짝 인하를 받을 수 있다 정도 봐주면 됩니다. 여전히 제가 엔비디아를 보고 젠슨왕을 체크하면서 당장 꺾일 수가 없어요. 지금 숫자든 뭐든 옆에서 막 두드리고 우리가 따로 만든다 해도 큰 돈은 바뀔 거기 때문에 단기로 빠지면 여전히 큰 좋은 매수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기를 잘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으로 제가 1050불, 1000불에 한 중간 정도 됐을 때는 또 단기 매수 트레이딩 가능한 권역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I 버블 탑승에 여전히 가장 큰 우리 중기주 대장주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것처럼 AI 관련주들이 조금 단기로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 기준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6월 10일부터 애플의 WWDC 제주 반도체 살짝 보고 있고, 오픈 AI 제휴를 저는 하리라 봅니다. 가장 핫한 오픈 AI 제휴를 해서 아이폰 16이라든지 AI 에이전트, AI 비스에 대한 기대감, 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을 거라 봐요. 관중 잘 가지고 있죠. 보고 있죠, 참.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다 좋아요. 지금 추세가 돌아섰고 외국인 간만에 매수가 수천억씩 때리다가 삼성전자가 결국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밑에서 또 바닥 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2%, 3% 사이 별거 없어요. 큰 흐름에서 하실 분들은 저는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괜찮다 봅니다. 이제 6월달부터는. 하지만 하이닉스가 미리 빠졌어요. 미리 빠졌고 둘 다 때리지 않고 외국인 판다 하더라도 제가 기관들이나 개인이 받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근데 외국인 크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만원부터 18만 중반 정도에서는 추미할 수 있는 매수 구간으로 저는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HBM은 그래 흔들릴 거 없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근데 개별 수급주로 변모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여기서 받쳐주고 땡겨줄 텐데 빅수급들 중기로 보는 애들도 좀 왜 팔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팔고 단타를 치더라고. 예전만큼 우리나라장이 막 붙인다기보다는 이 단기 트렌이 좀 많다는 증거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하나 정밀기계 했던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울트라 넘어가면 HBM3는 쓰지도 않아요. 이제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HBM3에서 2대가 아니라 1대가 들어왔습니다. 1대 정도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먹고 내년까지 쇼티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HBM에 하이닉스에서도 TC본드라든지 필요한 업체를 줄 수는 있죠. 지금 한미반도체 독점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하나 정밀기계도 있고 뭐 CMS 삼성전자에 원래 했던 그 부품업체 이게 나오던데 다 9버전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제가 알아보고 이렇게 해본 바로는 이 기술력 독점력을 당장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제가 14만원 초반에 매수를 좀 시켜드렸고 AMD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 살짝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를 보시면 되고요. 14만원 초 등락 만들면서 며칠 갈 수는 있어요. 아침에 방송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기대를 좀 하고 봤던 이 한미반도체 대표격 성부사, 저랑 나이가 조금 큰 차이는 안 나시던데
이 곽동신 대표가 아침에 빠졌을 때 당연히 공시를 냈습니다. 공지를 내고 야 지금 5일날 우리 IR 할 거야. 해외 캐포 증설하는 로드맵을 그려줄 거야 하면서 공지를 냈습니다. 그 사실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 그 독점 공급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 정비리 드론이 많이 세미스 드론이 많이 그러고 있는데 못 들어와요. 물론 이게 독점이 앞으로 점점 가면은 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요나 이 캐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M에서 줄은 거에 대한 숫자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날 해외 캐포 증설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 또 그 다음 바로 공시를 냈는 게 또 14만 주를 장대 매수했습니다. 오늘 평균 단가가 14만 3천 원 정도예요. 우리보다 살짝 비싸게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HPSP 8원원 금액이 꽤 있기 때문에 한 수백억 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 계속 빠지고 괜찮을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독점 기술력이 어떤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당연히 한미 반도체 대표인 곽 대표가 제일 잘할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 제가 13만원도 샀던 부분이고 14만원 초반에도 예상하면서 좀 들어왔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흔들잖아요. 뉴스로 흔들고 또 개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 수 있는데 채널이 조금 무리한 건 있지만 뭐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큰 흐름 시총 10조나 되는 애들도 이렇게 10몇 프로 빠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보시면 알테오전도 그랬습니다. 알테오전도 갑자기 내고 좋은 소식이나 확 빼더라고. 자, 그러더니 다시 또 확 다 땡겨놨죠. 자, 그러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거 있으면 또 좋은 기회 삼으면 되니까요. 며칠 동안 14만 등락기 보시면서 잘 만들어가는 모습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보시면 되게 등락이 많을 거예요. 이제 단타 매매 중에서 제 기준으로 했던 강강량의 기준으로 종목 소팅하는 기한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는 아침부터 좋았습니다. 아침에 다 플러스 나면서 올라왔고요. 자, 알테오제는 지금 MSCI 때문에 땡겨놨는데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올렸죠. 근데 물론 이게 오늘 유한양행하고 그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바이오 쪽에서 5월달에 HIV 실패 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신고가 돌파도 했고 신고가 시도도 한번 유한양행 한번 우리 매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렉나자라고 글로벌 신약 기대가 있어요. 신약이 허가된 거 아닙니다. 항상 기대감 전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보면은 8월 21일 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걸 재료 내면서 바이오 전체 흐름을 얘들로 좀 좋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단순하게 이제 피하 주사가 그 근육 주사나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 알테오젠이 제일 잘하고 있는 피하 주사 내용이 살짝 있습니다. SC 제형. 이런 것들도 흐름이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MSCI 수급도 그렇지만 6월달 바이오 좋은 흐름 시작과 함께 6월달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도 아침에 좀 팔아서 뭐 제가 한미 반도체 산 것도 있지만 추세가 이제 10만 원대 정도에서 오늘 갔다가 조금 밀렸죠. 잠깐만요. 삼천당 제약 10만 원 돌파되고 하면 흐름 봐서 좀 더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시장도 괜찮은데 아침 방송 드렸던 거는 뭔가 급변동 생기면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 방송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오늘 제가 큰 흐름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몇 개 개별 이슈 때문에 단기 수급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자, 주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개인들이 너무 스마트하고 보는 게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고 또 거기서 채널들이 그거를 막 이렇게 사고 팔고를 좀 선동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급등할 때 뭐 트레이딩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분들이 또 올라가면 자동으로 손이 막 따라가요. 급등하면 막 돈이 벌거가 따라갔다가 또 그게 또 비계들이 또 움직이면 또 많이 틀리고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주는 포모를 좀 자제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며칠 또 급등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준 잡고 수급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월로 미리 조정을 받았지만 자, 6월에 좋은 시작이고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제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화될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반갑게 보고 있고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주도주 포토와 개별주는 괜찮고 기준을 잘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 상당히 힘차게
변동수 구입 시작했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